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편입에 도전하여서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에는 기획과로 지원하였고, 서울시립대학교에는 물리학과로 지원하고, 국민대학교는 자동차 IT 융합학과에 지원해서 모두 합격한 후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에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경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학과 생활이 한 3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얼떨떨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합격하게 될지도 몰랐고 아직 얼떨떨하지만 가끔씩 도서관에서 공부 끝나고 저녁에 학교에 노을이나 이런 걸 보면 아, 제가 드디어 합격을 했구나 라는 식의 느낌을 받아 매우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위탁을 하게 돼서 아예 수능을 보지 못한 상태로 직업학교에 들어가 기술을 배운 뒤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때 회사에서 받은 학벌의 차별과 기회나 인정 같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아서 학벌에 대한 계속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후에 편입학원에 들어가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는 기명편입과 타학원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기명편입이 너무 비싸다는 소문이 많아서 타학원에 먼저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타학원에 등록을 하였는데 수업의 질이 제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대학에 진학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명편입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기명편입에서 영어랑 수학을 수강하던 중 수학은 제가 생각했던 커리큘럼과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기명 패스에 수학은 인강으로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명 패스를 활용해서 장황수학을 들었습니다. 장황수학을 듣게 된 이유는 다른 인강 교수님들도 많았지만 장황 패스만 유일하게 수준별 교육을 해서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었고, 저는 4월 중순쯤부터 수학을 제대로 시작하게 되어서 화이트로 먼저 예습을 한 후 블랙으로 복습을 하는 식으로 공부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영어 같은 경우에 현강으로 하고 수학은 100% 인강으로 하게 되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을 수강해야 됐지만 한 달 정도밖에 이제 동영상 저장 용량이 되지 않아서 이론을 다시 찾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강에서는 수학을 기출문제를 풀다가 다시 이론이 필요하면 다시 수강을 하여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른 교수님들의 풀이법을 다 느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아름 교수님, 장항수학 교수님 이 두 분을 활용하여 기출문제를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8월을 기준으로 공부 방식을 크게 나눴습니다. 8월 이전에는 단어는 계속 MVP를 활용해서 단어를 외웠고, 문법은 교수님이 나눠주신 자료와 프린트를 이용해서 계속 암기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에는 독해와 논리를 비중을 두면서 단어는 잠깐씩 시간이 남을 때마다 공부를 하게 되었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이론서는 아예 보지 않았고 기출문제에 나오는 문법 정도만 오답풀이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학은 인강으로 수강하게 되어서 4월 중순부터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서 5월은 미적분, 6월은 서영대 수학, 7월에서 8월은 서영대 수학 4단원, 5단원, 그리고 다변수 미적분을 하였고요. 9월은 공업 수학을 하게 되었고, 10월부터는 기출문제를 시작하여 인서울과 수도권 대학을 한 20개 가량 정도 풀이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말쯤에는 공업수학 2와 함께 직전 노트와 공식 암기 노트를 따로 제가 직접 만들었고요. 서성한 같은 경우에는 17년부터 19년 3개년치를 더 풀어서 서성하는 6개년, 다른 학교들은 전부 3개년을 풀었습니다. 장항수학의 장자연 교수님께서 강조를 하였지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공식 위주로 암기를 하고, 이론 공부할 때는 수기로 풀거나 공식을 안 쓰고 풀어봤지만 문제풀이나 기출을 풀 때는 공식으로 해결되는 것들은 공식으로만 풀어보고 넘겼습니다. 그리고 단어를 외우듯이 공식을 달달 외워서 문제만 봐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풀이과정 로드맵을 머리에 정해두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비교적으로 부족하다고 알려진 건국대학교, 중앙대학교 시험에도 시험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된 적이 처음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슬럼프나 이런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방해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환경과 시간, 쉬는 환경과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를 하였고요. 저는 학원에서만 공부를 하고 집에서는 철저하게 쉬었습니다.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수학 문제 풀이를 주로 하였고, 점심을 먹고 난 후에 집중이 가장 많이 될 때는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 진도를 나갔고요. 집중력이 비교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저녁 먹기 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암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영어 단어나 아니면 밀린 공부를 더 했던 것 같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풀 집중을 하여서 10시간 동안 밥을 안 먹고도 진도를 나간 적이 많았고요.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가든지 아니면 드라마를 보고, 그리고 정말 공부가 많이 밀렸을 경우에는 영어 단어만 암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였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10개만 쓰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편입 특성상 상위권대학은 보통 1월 중순 후반부에 많이 배치하게 되는데, 많이 쓰게 되면 생각보다 많이 지쳐서 대학 시험에 영향이 많이 갈 거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과 학교 거리를 고려하여 하향 지원 2개 학교를 포함 10개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는 어떤 시험을 보든지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이 되겠지만 나는 이 시험을 부실 거다, 다 합격하고 나오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시험을 보게 되어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수령하지 못했지만 200% 달성을 충족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믿기지 않고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하라던 부모님께 돈을 드릴 때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무덤덤한 것 같습니다. 기망패스 100% 환급 조건 같은 경우에는 한 대학만 합격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망패스로 환급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 조건은 처음에는 힘들고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지만 열심히 공부하면 저와 같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환급 조건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다시 편입을 시작하게 되면 기말 패스를 끊을 것 같습니다. 영수 모두 나에게 맞춰서 들을 수 있고 학원의 규칙적인 생활이 더 좋지 않냐고 말할 수 있지만 어차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현강이든 인강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수강료가 나가는 현강보다는 100%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말 패스를 끊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들마다 편입은 시작하는 시기가 다 다르겠지만 편입은 다른 시험들과 달리 빠른 완주가 아닌 포기하지 않고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뛰는 마라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이유와 환경에서 편입을 다짐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동기부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들이 너 공부 제대로 하고 있지?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스스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편입은 완주를 하는 게 애초에 어렵기 때문에 완주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시험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이 되면 알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많으니 포기하지 말고 화이팅 하세요. 2024년에 한양대 합격하고 기계공학부 21학번 이경석을 찾아오면 밥 사드리겠습니다.